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썬데이입니다. 모두 박수! 근데 높을 고자예요? 쓸 고자예요? 최고의 방송이라고 하시는데. 네? 왜 그래요 나한테 오늘? 나 오늘 지금 이거 처음 해보는데 왁자지껄 썬데이. 왁자지껄 썬데이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난번에 아주 좋았다고요. 제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그 말씀도 하세요. 자 여러분 왁자지껄 썬데이 노영이가 나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꼭. 자 오늘 왁자지껄 사장님도 나오겠습니다. 전계환 평론가님.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계환 평론가님은 우리의 수박 대신 오늘 나오셨죠? 요즘 진짜 대타 전문이어가지고요. 네. 자, 우리 수박 항상 내가 좋아하는 우리 수박님이 어디 가버리시고 네, 사장님 계시니까 거기 앉으셔서 수박 역할을 해주시면 다음 됩니다. 주 수박 꼭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전 대표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게 밭전 짜세요? 온전할 전 짜세요? 왜 오늘 왜 온전전, 전두환전. 전도환 동행하고요. 실제로 한 24촌 이내요. 아 진짜 친척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런 데 가시는 거 내가 봤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분 뭐 무슨 운동했죠. 여기 공무원 아버지가 그렇구나. 아이고. 전두환 때 공무원을. 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무현 노자라는 거. 광준호 씨? 네, 광산노 씨, 광준호 씨. 그런데 또 노태우노 씨도 된다는. 그래요. 노태우노 씨는 거기는 교환호 씨, 예, 우리는 광산노 씨. 자, 오늘 왁자지껄 단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디 김씨요? 네? 안동 김씨입니다. 예. 안동김 씨, 양반들이 모여 산다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족보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 없어요. 네? 조선시대 때 족보가 다 있었습니까? 그쵸. 의심을 좀 할 샀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샀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여기 앉아 계시는 변희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근 변희재입니다. 개그. 왁자지껄 1회부터 지금 개근입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요, 이분은.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웃기는 말을 하거나 슬픈 말을 하거나. 왜 그러는 거예요? 이 감정 기복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지지층에 안정감을 줘요. 지지층이 안정감을 준다?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지지층이 엄청나게 많으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래요. 스픽스 이슈탱크의 히어로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님. 딱 이게 되겠긴 맞습니까? 예. 그런데 뭐 아직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하시는 방송 프로그램 선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슈 탱크. 제가 저 하루에 점심 시간을 책임져 드리고 있고. 아하. 그리고 이왕이면 제 개인 채널도 있어요. 김정대 TV라고. 그렇지. 네네. 예. 뻥 뚫리는 TV. 뻥 뚫리는 TV. 예, 외교 한 번만 다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친근하고 친절하게 네. 설명을 잘 해드려요. 제가. 그럼요. 맞습니다. 진짜 친절하신 분이고요. 매일매일 12시부터 그러면 1시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슈 탱크. 네. 스픽스에서 하는 이슈 탱크는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겠죠? 주로 윤석열 까대는 친절하게 까는. 네, 패널 중에 구체적으로. 또 저항하는 분도 계세요. 패널들도 따로 나오시는데 그분은 저항한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픽스를 바치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그냥 맨날 스픽스만 와서 살고 있는 노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왁자지껄에서 윤석열 정권 발칵 뒤집어보자 이런 주제를 방송을 했습니다. 200분 가까운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다는데요. 한번 제가 볼게요. 좋아요를 많이 얻은 분들 순서대로 이거 좀 주세요. 네. 좋아요를 많이 얻은 분들입니다. 짠! 김현수님, 이태원 참사에 슬퍼하는 유가족과 검찰 공화국 칼날에 희망이 절벽인 민주시민을 위로하는 스픽스 파이팅! 훌륭하시죠. 진짜 훌륭하시죠? 한여름밤의 꿈님은 변희재 대표님, 김영민 목사님 그만 드시지요? 네, 이렇게 써 있고요. 두 분 나오시면 늘 챙겨봅니다. 이런 힘든 세상이라도 잠시나마 웃을 수 있으니까 기쁩니다. 근데 이렇게 평범한 말인데도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가는데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안토니오님, 김영민 먹는 모습 너무 이쁘다. 변희재는 가만히 있어도 재밌다. 뭡니까 도대체 이 이상한 콜라보는. 가만히 계시고 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뭐 묻었어요. 아유, 뭐. 자, 켈리님, 변희재 단골과 전계환 단골 두 분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누가 우리 직원이 누가 쓴 거 아니야? 아, 직원이 쓴 거야? PD가 쓴 거 같은데. 네, 그다음에 비아님, 천공편 기대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아, 오늘이 천공편이군요. 예. 아, 좋아요. 자, 그다음에 김종대님 나오신 거 몰랐나 봐요. 여기 네. 얘기 없네. 우리, 아니, 당연하죠. 우리 얘기가 없네. 우리 둘이 자체 발광 한번 해봐야겠네. 그렇습니다. 자, 예. 김종대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자, 해보세요. 제가 댓글 썼다. 네, 썼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누구? 기계만 차렸네. 정말. 노영 변호사 칭찬 좀 하죠. 노 변호사, 네. 우리의 어떤 방송에 진짜 빛나는 존재.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집 밖으로 나가 담배 필 때 보이는 샛별 같은 존재. 우와. 와. 그 정도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를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오다가 또 어느 분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세종시에 살고 계시는, 원래 고향은 경상도 대구 분인데 뉴스를 안 본다. 뉴스 보면 화병 나가지고 도대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유튜브만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번 주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대통령의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뭐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껴안고 있는 모습도 좀 특이하기도 했고, 또 뭐 노동계와 관련해서 항상 세게 강대강으로 치달으려고 하는 모습도 좀 그랬고, 또 더 탐사라고 하는 이 매체에서 한동훈 장관 집에 이제 찾아가서 취재하려고 했던,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고통을 보여줘야 된다. 고통을 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정말 야. 끔찍한 말을. 그 고문하는 얘기 같았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고통을 주라니 이게 검찰총장 무슨 소리야 이게 출신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언론한테. 그래가지고 우리를 너무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우선 그 얘기 한번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복범죄에 운운하면서 고발한 것도 사실은 좀 그랬어요. 고소한 것도.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이 더 놀랐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장관의 이런 그 집에 찾아가서 뭐 어떤 취재하려고 했던 그분에 대해서 고통을 줘야 된다? 끝까지 어떻게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은 거의 뭐 니네 알아서 얘를 끝까지 한번 좀 망가뜨려 봐라. 뭐 이런 취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다큐 프로그램 같은 것들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MBC 스트레이트나 보면은 해당 그 주요 인물의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전화하는 걸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 교수 사태 때 그 조국 교수 집 앞에 수십 명이 진을 치고, 그래서 조국 교수가 그때 뭐 케이크 사주고 들어가는 것도 다 찍고, 그 예전에 그 윤창중 씨 워싱턴 사건 뒤에는 윤창중 김포 집에 그 완전히 그 문을 차고 기자들이 문 열라고, 그리고 저 마이크 이 선 마이크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안에서 있는 못을 다 따고 저 건너편에서 또 망원 렌즈로 찍고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주거 침입이라는 게 흔히 문을 완전 열고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복도 정도는 우리는 아마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번에 갑자기 복도에 들어와도 주거 침입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가져오더니 어떻게 감히, 이제 대통령 편이 거잖아요. 감히 법무장관 집 앞을 쳐들어올 수 있냐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윤창중이나 조국이나 조국딸 집에 쳐들어가면 괜찮고 법무장관 집에 쳐들어오면 죽인다. 이거 완전히 권력의 사유화죠. 그렇죠. 정말 주거 침입에 대해서 보호해준다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 주거 침입 막아줘야지. 법무장관 집에 쳐들어왔다고 고통을 주겠다. 이거 왕조 시대에 어디 감히 내가 갖다 대고 우리 왕족을 치러왔냐, 좀 딱 그렇게 들리더라고. 맞아요. 짐이 곧 왕이다. 이게 루이 14세가 했다는 말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조국 때 조국 교수하고 딸의 그 집 앞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윤석열하고 그렇죠. 이 한동훈이 그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로남불까지 겹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좀 충격받았던 거는,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서 나왔잖아요. 거의 1년 만에 나왔는데 새벽에 집에 가려는 사람들 이제 붙잡아 놓고 앞에서 쫙 취재진들이 물어봐요. 거기까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라고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새벽에 그 고속도로를 140km를 쫓아간 언론사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을 안 스토킹 아닌가?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주거 침입에 대한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게 되면, 주거의 안녕과 평화를 해치는데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그 침입을 해야 되는 거야. 범죄의 고의. 불법의 고의. 취재라는 범죄의 고의. 어떤 공익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더 탐사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음. 이렇게 일요일 날 압수수색을 하러 경찰 2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놀랬을 그 사람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불법적 목적으로 인식할 것이냐, 불법이고 고의가 있다고 주거침입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냐, 이게 핵심이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관에서부터 그러니까 공동 현관에서부터 그 집의 개인 집까지 가는 동안에는 침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입주민이 열어줬고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초인종 누르고 택배 이거 온 거 만지고 이거를 그런 불법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법리공방은 법리공방이지만 아니 공인이면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차피 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수사할 때는 이것저것 안 따지고 모든 것을 다 탈탈탈 털듯이 했는데 그전에 한동훈은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지가 신경이 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시다.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보태가지고 욕을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는 어떤 것도 성역처럼 꽁꽁 이렇게 싸놓고 아무도 말 못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까지 들어온 기자를 기소했어요. 예. 서울의 소리.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 아크로비스타 주차장까지 지하 들어온 거를 네. 기소했죠. 그래서 벌금 300만 원 형을 또 받았군요. 보니까. 네, 네. 이명수 기자. 아니 주차장도 그 주거로 봐야 됩니까? 집으로 봐야 됩니까? 자동차의 주거 안녕일까요? 차에서 사는 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차에서 사는 근데 분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한동훈 장관의 부인하고 아이들이 그 당시에 집에 있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한동훈 장관하고 좀 적대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기자들이 막 초인종 누르고 그러면 사실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그 더 탐사의 행위가 진짜 취재인지 아닌지 이것과 별개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복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리고 진짜. 보복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복은 그 사적 형벌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이. 네. 그렇다면 사법부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을 주라? 대통령이? 판사도 아닌데? 그 뭐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더 탐사에 대해서 보복 범죄를 또 적용한다는 네네, 지금 그렇게 얘기가 적용했죠.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복 혐의로 그 범죄는 혐의로. 누군가 이 범죄 행위를 밝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던지 그거를 방해하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했을 때 보복 범죄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제가 안정권을 내가 보복 범죄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안정권 내가 학력 경력 사기를 밝히니까 그걸 못 밝히게 하려고 막 쌍욕하고 협박하고 막 폭행을 사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무죄 나왔어 안정권이가.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더 탐사는 무죄 났어? 예, 더 탐사는 어쨌든 취재 간 거 물어보러 간 거 아닙니까? 이걸 보복 범죄 제가 알기로는 그때 10년형으로 지금 알거든요. 보복 범죄 최고형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를 그거 보복 범죄로 적용한다 그러면요. 주거침입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게 보복이지. 보복이지. 너희들 우리 김건희 건드렸지. 이게 보복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복 범죄가 참 성사가 안 되는데 저렇게 대놓고 해버리면 보복 범죄를 하겠지, 기소하겠죠. 그리고 그건 거의 구속 기소예요, 보복 범죄는. 그거 제가 다 먹네요. 다 드세요. 아니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 정도 건으로.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주거 안녕을 해했다. 주거의 안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다음에 그 사람이 불쾌감 느끼고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감정인데 그 정도 행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거를 누가 판단하냐. 판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판사님이 보자면 저 정도는 괜찮다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아니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그거를 불시에 갔느냐 또 알리고 갔느냐 차이도 그런 중요한 거 것도 아니에요. 있죠. 근데 알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번에는 사람들이. 알리고 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취재 목적이라는 걸 충분히 밝힌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불시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하는 건 좀 오반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내가 보복범죄라고 느낀다 이렇게 기소할 거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판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 법무부 장관이야. 우리 집에 얘네가 들어왔어. 난 이걸 보복범죄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통령이 이건 불법이야. 얘네들을 혼내줘야 돼. 얘네들은 끝까지 고통을 안겨줘야 돼.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아무런 죄를 안 받을 수가 있어? 벌을 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무조건
이 사람들 꼭 처벌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진짜 화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옛날에 그럴 때도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따지고 했다고요. 그렇죠. 그때 그런데 그렇죠. 그 바보 두어드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바보가? 바보 두어드 바보지 뭐 걔. 그러니까 저기 경로라는 책을 썼어요. 레이지. 네. 그러면서 그 트럼프 현상을 다 분석합니다. 여기서 윤석열 분석하듯이.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고 진단을 말이 멋있다. 내리거든요. 행정 권력의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신경쇠약 현상. 그게 뭐냐면 그 언론인들 막 조지라 그러면서 FBI 국장을 불러들인 거예요. 조지라. 그래서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해줘라. 근데 요 대목을 바보 두거드가 정밀하게 관찰하는데 그게 이제 그 신경쇠약 현상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좀 아파요. 내가 보기에는 허구한 날 얻어 터지고 뭔가 이 억하심정이 지금 많다고. 고무스로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반응들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우드워드식으로 얘기하면 신경쇠약입니다. 이게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아, 근데 고통을 주라는 거는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 자기 휘하의 조직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다 내리는 사법부한테 말하는 지경으로 거죠. 저는 네. 보입니다. 검사한테는 명령을 내린 거죠. 검사들은 말 안 해도 알아. 명령을 내린 거고. 이거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번에 석연치 않은 게 한 나온 게 강진구 기자가 한 작년에 세종대학교 무슨 무용과 연습실을 이제 들어가서 취재했나 본데 그게 지금 바로 기소가 됐어요. 네. 갑자기. 요즘에 지금 근래. 그저께인가. 근데 아니 연습실도 주거침입이 되나? 근데 똑같은 주거침입으로 정말 뜬금없이 작년에 했던 세종대학교 연습실 취재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러니까 이건 이제 이 한동훈 장관 집에 간 거는 이제 상습적 주거침입으로 볼 거 아닙니까? 두 번째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기소가 아니라 자꾸 구속 기소로 가려는 지금 이렇게 공작을 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으로 가는 건 주거침입이 맞는데 그렇게 연습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건 원래 건조물 침입이 돼야 되고요. 아, 근데 범죄 건조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주 건조물. 뭐 현주 사람이 있는 경우가 현주죠. 근데 저희 아내 이름이 현주라서 저희 집 침입하면 현주 건조물 침입죄.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예. 생각이 되네요. 예. 현주 씨 잘 계세요. 근데 이름이 참 이렇게 정감이 있고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현주입니다.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씨입니다. 정현주. 정현주. 저는 정말 예쁘네. 네, 좋습니다. 자, 네. 중요한 건 근데 건조물 침입죄가 되냐 연습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딱 먹으면요, 이걸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의 유죄를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판례나 거기에 맞는 증거들만 쫙 모아요. 그래서 그것과 배척되는 것들이 여기다 쓰지도 않아 판결문에. 그럼 딱 판결문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증거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나쁜 짓 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근데 그런 게 지금까지 이 있어요. 기자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조국 딸 같은 경우는 공인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인정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데 갑자기 이제는 연습실 취재 간 것조차도 처벌하겠다면 기자들은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디 들어가겠어 겁나가지고. 기자들은 그 검사가 주는 그것만 받아서 써야지. 그렇지. 지금 요즘 불러주는 잘하고 대로 있잖아. 써라. 취재하지 말고. 조선일보처럼 혹은 서울신문처럼 윤석열이- 단독만 해야지 단독만. 검찰까지 또 한동훈도 그렇고요. 검찰에 있을 때까지는 온통 빨아드는 기자만 만났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이 메이저 언론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자기를 공격했던 데는 뉴스버스, 뉴스타파 같이 또 뭐 오마이뉴스 이런데. 이제 진보적인 언론들 그리고 한겨레 유튜브 이런데? 기반의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폭로를 하려면은 그 큰 언론들을 통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때 그랬죠. 대선 후보 때. 메이저 언론. 메이저 언론사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큰 언론은 다 자기가 이제 구워 삼거나 혹은 뭐 얼마든지 이 메시지를 조정할 수 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혹은 뭐 센 카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진보 계열의 또 유튜브 계열의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두려움, 무조건적인 배척 이 논리를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싶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면 진짜 검찰권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남용해도 돼요? 아니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혹시 윤 대통령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야 검사 저 정말 공정하게 정말 독립적으로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강신업, 강신업, 신혜식, 그리고 저는- 이봉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 오히려 보복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친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게 다시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돌아갈 건데
야 이게 검사 출신 대통령은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제가 정말 억울함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국가의 대통령이 저런 술 한잔 하세요. 아니요. 너무 그리고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술 한잔 하세요. 자 한동훈 장관의 자식과 부인이 받았을 고통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자식과 부인이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해했던 사람한테 고통을 주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첫건의 고통, 첫건의 자식 고통 이제 이것은 너무너무 리얼하게 받아들여서 막 행동으로 지르고 검찰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잖아요. 그럼 국민의 고통은 없어요?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 서고 감옥 가고 하는 그 고통은 없냐고요. 그 최소한 대통령이면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대체로 좀 균형감 있게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바랄 걸 바라셔야지. 아까 말할 걸 너무 훌륭한 얘기를 하니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진짜 제가 철부지 같은 소리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더라도 그게 어린 진짜 남자 맞는 말이 어린 남자. 아니 이분은 지금 자기 역할을 잊어버렸어. 왜냐면 오늘 수박 대타거든. 수박이에요, 그 수박. 아니, 수박 아끼는 하는데 수박이 말이 아니네 보니까. 하도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도 있다고 너무 치고?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바랄 걸 바라야지. 그 자꾸 그 희망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고문이 된다고. 그렇지. 그럴 땐 술 한잔 해요. 한잔 드릴까요? 아이 지금 술 안 넘어갑니다. 내가 나도 따라 일단 내가 따라 드릴게. 그래. 못 살아. 예. 나도 따라줘. 지금 이런 심심한 시대에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술 한잔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하게 먹으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치맥 시켜놓고 시청하세요.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방송 술 먹으면서 들어야 돼. 맞아요. 근데 정말 지금 정부 시대에는 그 유일하게 그 기댈 언덕이 사법부인데 근데 사법부 보십시오. 그냥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무슨 자판기처럼 영장 발부하고 뭐 압수든 구속이든 계속해서 강제 수사를 열심히 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판결도 그러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유. 이 신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진짜 사법부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에 계신 우리 판사님들 정말 얼마나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실 타임인지 뭐 다 아실 테니까 우리가 근데 믿어야 됩니다. 그 지금 사법부의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대법관을 7명 정도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바뀌죠. 2023년에. 대법관 되려고 지금 줄 서 있고 대법관 내 후보자에 줄 서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북 보면요 윤석열의 뭐 보수들이 다 변절해서 충성을 하는데 변호사들이 그냥 완전히 만세 찬양가를 불러요. 대법관 해보려고 그냥 변호사들이 네, 처절하게 만세 부릅니다. 미쳤구나, 진짜. 진짜. 보수 쪽 변호사들이 그냥 미친 듯이 찬양가를 불러요. 대법관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뭐 사법부가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걱정인 거예요. 2023년도에 대법관 다 바뀌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333이죠. 뭐 여도 3, 뭐 대통령 3, 그다음에 야도 3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또 바뀌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탄핵 같은 게 되게 쉽잖아요. 그냥 국회의원이 200명만 마음 딱 먹으면 돼. 그리고 탄핵안을 발의해가지고 헌재에 넘기면 헌재 재판관 딱 6명만 마음 딱 먹으면 되는 거야. 우리 국민 4천만 명이 이렇게 나가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 하에 우리 헌법에 그분들로 하여금 탄핵을 하게끔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위임을 해놓은 건데 네. 지금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사법부를 다 장악하게끔 만들어 놨으니 네.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자,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 대법관 바뀌기 전에 윤석열을 타도하는 거예요. 네. 그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 하죠. 하는 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할 열심히 수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하다가 보는데, 그러니까 왜? 그건 이제 대법관이 현재 바뀌기 전에 무조건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살기 그걸 위해서? 떠나서 이게 내가 사법부를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처럼 대법관을 종신직을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은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될 수밖에 없지 종신직이니까. 한국 6년 임기니까 다 줄 서 판사들이 지금. 그럼 우리 다 같이 미국 이민 가자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제 우리가 대법관 임명한 다음에 종신직으로 끊을 뻔했어. 대통령 되고
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 헌법도 바꾸고. 재판을 하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뭐 제 아는 사업하는 분들 그분 엄청 내더라고요. 뭐 이렇게 특종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것도 보도하려니까 쫄아가지고요. 그 잘못하면 사업에 지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또 그렇게 세무조사 엄청 하면 당했대요. 그러니까 더 쫄아가지고 요즘은 사실은 웬만한 거 그냥 광고 없어도 되니까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인쇄업체마저도 인쇄를 안 해준대잖아요. 대통령이나 이런 그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이태원 참사 얘기가 좀 들어가잖아요. 전단지를 안 만들어준대요. 인쇄업체마저도 그 조그만 인쇄업체마저도.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실제로 엄청나게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무슨 말인지 다른 다 사람들은 알아요, 이제. 완전히 쫄아가지고 웬만하면 정권에 좀 불리한 거는 아예 이제 안 하려고. 제가 그 20년 동안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수십 번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프레스센터에서 거절당했죠? 거절당했잖아요. 프레스센터에서. 태블릿 문제는 언론계 이슈고 주체자가 미디어 측 언론사가 하는 건데 우리 문재인 정권 때도 다 했었어. 태블릿 가지고 다 했었는데 그냥 하루 만에 딱 거절입니다. 그 거절하는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야. 프레스센터 직원이 당신들 이거 태블릿 조작이 윤석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이거 대통령 공격하는 거는. 그 프레스 센터가 어디 있었어? 서울신문 아니야? 아니 그 호방건설? 문광부 산하의 그 언론재단 공적 재단인데 대통령 공격하는 기자회견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언론 재단이 그러면은 뭐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는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때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스픽스에서 얘기했어요? 그때 기자회견 그리고 거절당해가지고. 또 하나요? 대한변협회관이 있습니다. 예. 이동환 변호사가 이제 최서원 변호사로서 이제 태블릿 조작을 기자회견했는데 변협에서 또 거부당했어. 변호사가 자기 회원이거든요. 변호사가 변협에서 하는 걸 또 취소당했어. 내가 변협에 있을 때는 안 그럴 텐데. 그래서 근데 대구에서 신천지는 체육관에서 집회하시라. 그러니까요. 대구 운동장. 대구 그러니까 스타디움 8만 5천 그래서 원. 제가 대책이 없어서 그 우리 최대집 회장의 의사협회 회관에서 한번 해볼까. 아이 농담이에요. 그냥 우리 집에서 하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영인의 집에서. 영인의 집에서 합시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이제 정말 메인 주제 다룹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한 바와 같습니다. 천공 그는 누구인가? 사실 저는 요즘에 김건희 여사를 제일 존경합니다. 제일 부러워하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도 있죠. 대통령 부인까지 됐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학위도 받았지. 학위도 받았지. 난 박사도 못 받았는데 박사를 그분이 받으셨죠. 그 다음에 돈도 진짜 잘 쓰시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가 또 있잖아요 주변에. 영적 지도자. 팬카페 회장도 있고. 그렇지. 진짜 부러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서영도 할 거 다 했죠. 또 있어요. 하고 싶은 서영 다 했죠. 있어요? 그래서 또 있어요. 수의계약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예, 달달하거든. 자기 돈도 아닌데 막 앞으로 나라 돈으로. 앞으로 실현될 권리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습니까? 공천권. 네. 저는 정권. 대권도 출마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기 대권주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그 지키기 위해서는 보신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 유지. 그러려면은 제가 대선에 나갈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이 방송 계속 진행하기 전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까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욕을 해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탄압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유진님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억, 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고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 조심해서 생각하고 하세요. 김건희 욕하는 걸 강신업 모르게 해야지. 강신업한테 걸리면 바로 걸었대요. 제가 또 고발당했잖아요. 욕하더라도 강신업 모르게 해야 돼. 김건희가 자기 아내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그 윤석열이 얘기했거든. 그래서 나 그거 갖고 고발하겠다라고 그 글을 올렸는데 그걸 갖고 한 이틀 뒤인가 저를 무고로 건 거예요. 고발장 내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냈대요. 근데 그게 왜 무고인지도 모르겠지만 고발장을 내지도 않았는데 고발장을 냈다면서 무고를 걸었던 거야. 선제 타격 당했구나. 선제 타격, 그렇지. 선제 타격. 하여튼 강신업 잘 때 다 까세요. 저는 이미 강신업이가 이재명 보내고 그 다음 타자 변희재라고 지금 좀 찍혀 올라가 있어요 리스트에. 하여튼 오늘 방송은 강진호 변호사 주무치는 거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미리 사전 작업했어요. 강신업 변호사님한테. 강신업을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모니터가 아니라 이제 그 검색을 해보니까
와, 그전에는 김건희 만나기 전에는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무슨 좀도둑 관련해서 해설하고 뭐가 뭐 허접한 그런 평론을 하고 다녔더만요, 보니까. 저도 제가 어제 반평론 할 때 MBN에서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야, 아니, 지놈이 저분이- 많이 컸어. 저번에 전에 클 줄 알고 그때 좀 친하게 지낼 건데. 전 예전에 술도 같이 먹고 아, 그래요? 네, 외국에 여행도 같이 가고 예. 할 거 많이 했는데 요즘 저 강신업은 완전히 김명신하고 일체가 돼가지고 김명신업이 됐어요. 김명신업.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 이름 얘기하지 말라니까 예. 김명신으로 넘겨서 얘기를 이런 명신업.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저는 이미 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말 조심하십시오. 네. 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만 깝니다. 저는 건희 여사님은 절대 안 깝니다. 대신에 천공을 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정권의 보이지 않는 검문선 천공, 그 다음에 서열 3위라고 불리는 강신학 변호사 얘기 이거 위주로 한번 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뭐 또 드릴까요? 왜 이렇게 오늘 많이 드시는 거야? 도대체? 아니, 점심을 안 정신이 먹어가지고. 사나워가지고 여기 거의 다 비었어요 지금. 예, 예, 예. 와, 사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아 이쪽에 많이 아니 있습니다. 이건 내가 먹을 거야 냅두고. 아니 먹는 놔주세요. 모습이 예쁘다고 댓글에 올라왔다니까. 그럼 아니 다 시청자들의 어떤 저기 니즈에 그래서- 부합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럼 거예요. 좋아 이거도 드세요. 이 커피 한 개도 아 진짜? 아 된 이거 거야. 주십시오. 예, 예. 여기 내가- 순대 좀 드릴까? 오뎅도 아니 있는데. 수대 아직 남았어. 내가 수대. 지난번에도 이거 다 줬잖아. 기억나요? 나한테 아니 좀 커피 떡볶이는 줬잖아. 가져가세요. 안 돼, 안 돼, 떡볶이 떡볶이 내가 나. 먹을 거야. 일단 이 방송 먹방은 아니니까 빨리 하세요. 이 떡볶이 내가 먹을 거야 건드려. 네. 여기다 놔둬야 돼. 자, 꼭 계란은 남겨. 그 침을 뱉으세요. 나 떡볶이 좋아한단 말이야 안 돼. 오케이. 자 합니다. 자 정가 17범으로 알려진 천공. 그는 누구인가? 우리 단골 손님들만이 알고 있는 천공에 대한 정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는 제가 다 하니까 한 마디씩 해주시면 제가 이거는 걸러드릴게요. 자 우선 출연 단골님들이 알고 있는 천공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박대타 정기영 평론가님 알려주시죠. 아 저는 이분이 전공이 되기 전에 이름이 진정이라는 아, 이름으로 진정. 저 경상남도 거창 쪽에서요. 산천 거창 이런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포교 활동할 때 정치인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아그 이제 저 천공한테 그렇죠. 거 가면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기 신도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줄을 서야 뭐가 된다. 그리고 또 길을 좀 받아라 이렇게 해서 재선 국회의원 한 분이 이걸 찾아가셨대요. 오. 그러니까 뭐 그때도 이제 모습 쭉 이런 뭐 긴 머리에 긴 수염에 이렇게 있어서 가서 보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절대 다중이 있는 자리에서 말 안 한대요. 한 사람. 왜냐면 신비감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왔다가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 갔는가 하고는 슬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인사를 해야 되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신도들을 다 보내가지고 선거운동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 줄 몰랐다. 왜냐면 그때는 이름이 진정이었으니까. 진정. 그래서 참진자에 정사정자, 우리 정치할 때 정자 있잖아요. 이걸 썼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천공으로 바뀌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제쯤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한 2015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천공을 이름 바꾼 게 그 정도 시점에서 바꿨고 아마도 김건희 여사를 만난 거는 또 그 뒤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바로 직전까지 그렇죠. 그랬다 이런 그래 얘기군요. 정치인들하고 여전히 선을 달아가지고 특히 정치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이제 그때 같이 포교 또는 자기 이제 제자들한테 늘 정치인들과 선을 달아서 이어지도록 하고 그 정치인을 초대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교세를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혹시 그 정치인들 중에서 좀 알만한 정치인 있나요? 천공하고 연맺은 정광하고 연맺었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정치인 예, 정치인들. 그분은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시죠. 전직 혹시 누군지 아시죠? 실명 좀 대줄 수 있나요? 그건 안 근데 되지. 다음에 내가 이제 근데 그분 동의를 받고 내가 해줬는데 야 그때 그게 그놈이 그 천공이냐고. 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가서 어쨌든 그 천공한테 뭔가 빌거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기사 출신이어가지고 빌거나 이런 날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도? 아니 그래서 뭐 좀 도와준다 이야기 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와준다고는 했는데 자기는 관계를 안 했대. 왜냐면 이상하더래요. 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지도 몰라. 그 형한테 지금 다시 이야기할까? 그분이 했었어야지. 아니 그만큼 신비주의
그다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하고 계속 손을 잡아라 이제 이런 걸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엄청 취재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좀 취재를 했죠. 예. 아 이거 단독 기사 여기 하나 줘야 되는데. 세 개죠, 세 개.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내용은 이겁니다. 사건은 인수위 시절이던 4월에 벌어졌습니다. 4월에. 올 4월. 올 4월. 진짜 특급이다. 그때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 시절이죠. 그때 김용현 TF장이라고 왜 용산 집무실이전 TF가 맞아요. 만들어서 지금 경호처장. 음. 그 양반이 그때 TF장이었죠. 어. 하고 마구마구 밀어붙인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거는 제가 시점이 정확치가 않은데 4월 초로 보여집니다. 요때 언론에 뭐가 발표났냐면은 대통령 관저는 육군 참모총장 관저로 한다. 그땐 그랬어. 한남동에. 그땐 그랬어. 네. 요렇게 발표났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역산을 해보니까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예요. 예. 그런데 육군 총장 관저에서 사건은 벌어진 거지. 무슨 사건이? 거기에 그 TF 장학이 한 분을 대동해서 공간을 둘러보겠다고 찾아왔어. 그런데 처음에 이상한 지시가 내려와. 총장 공간에다가 그 공관장이 육군 상사예요. 예. 근데 모든 근무자는 나가라.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나가라. 어딜 나가? 아니 어디도 나가도 안 보이는 뭐 대로 근무자들 나가라. 거기 하여튼 업체라. 뭐 다 나가고 공관장 한 명만 대기해라. 그냥 거기 공관병들이 다 나간 거지. 그러니까 거기 천공해 왔다는 거예요? 천공이 왔지. 오? 잠시 4월에 후에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다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내보낸 거구나. 그러니까 보안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와서 1시간 정도 둘러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관장한테 오늘 왔다 간 정보가 세면 네가 생각해. 여기까지 단도리를 해놓은 거죠. 자, 공관장의 계급이 뭐예요? 상사. 상사가 한 명만 있고 거기에 전공이 와서 육군 참모총장 하여튼 이제 공간에 공간을 다 대통령이 올 거니까 답사로 온 거죠. 와 저기 보세요. 저기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저 지금 변희재 아니 김건희. 저 발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특종 공개하니까 제작진이 좀 정상화해 주세요. 아니 정상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랬는데 아니, 계속 사건이 터져 이제. 어. 그랬는데 이 공관장이 밤새 고민을 한 거지. 왜? 자기 직속 상관은 육군 참모총장 아니야. 그렇지. 이거 보고해야 돼 말아야 돼. 보고해야지. 뭐 하냐? 아니 우리야 해야 된다 그러지만 이 경우에서 고민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당연히 되지. 그래서 며칠을 묵혀. 어머. 그런데 이제 지휘복을 했지 총장한테. 그러니까 총장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육군 참모총장. 그렇죠. 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 그 용산에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집무실 국방부 청사 앞에 뭐가 있냐면 육군 참모총장 서울 사무소가 있어. 요게 헬기장 옆에 있어. 무지한히 잘 꾸며놨어. 여기에 또 나타난 거야. 누가? 성공이? 왜? 야 그러니까 근데 보라고 이게 처음에 그 집무실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 잘 꾸며놓은 총장 사무실이 있으니까 여길 대통령 사무실로 쓰고 비서실은 저쪽 저기 국방부 청사에서 먼저 입주해서 다 정돈해 놓으면 그때 대통령을 모시자. 근데 이건 내 추론인데 네. 그러니까 별도 이 사무실이 눈에 띈 걸 활용 가치가 높은 거야. 그 추론은 목적에 대해서는 추론이고 실제로 그 현장에 천공이 가서 그러면 대통령실 바무실과 그 뭐 응접실 뭐 이런 거를 사전에 다 본인이 둘러본 보고 거죠. 둘러봤다. 그런데 천공만 다녀가면 계획이 다 바뀌어. 바뀐 게 그렇게 육참총장에서 그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그게 천공이 다녀간 직후에 일어난. 아 그럼 그때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가 바꿨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공이 바꾼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찾아갔지.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거 얘기한 고발당했다며. 아니야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거기는 두 차례를 찾아갔죠.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그 외교부 장관 그 부인한테 나가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강아지 안고 갔을 때 그래가지고 저기 그날 왜 뭐 외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신문에 나간 그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누가 육군 총장 공간을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꿨을까? 육참총장 공관이 뭐 육참총장 공관이 그 세종시가 아니라 그 한남동. 계룡대로 가면서 거기는 사실상 비어 있었고 그 굉장히 낙후됐고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꿨는데 음. 그때 언론에 나가는 기사가 뭐냐면 낡았다, 비가 그렇지, 된다, 그렇지. 뭐 어쩐다 이런 기사가 근데 말이 안 무지한히 많이 되잖아. 나가요. 무슨 육탄 공간인데 무슨 날 갔다 비가 샌다가 말이 아이, 돼. 비가 샌다는 게 뭐냐면 처마 끝에 갈라진 템으로 새어나오는 그것도 비가 샌다고 비가 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고 페인트 벗겨졌다 그러는 거고. 아, 페인트 칠하면 되지 그러면. 글쎄 멀쩡한 공간은. 예. 천공이 가보고 이거 아니다 다른 데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구나.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녀갔기 때문에 그 직후에 바뀌었다. 그 사실은 제가 모르죠. 그러나 육군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고민스러운 그럼 얘기야. 어떻게 이거. 했어, 그러면? 그러면 장관한테 질복을 해야 돼. 말해야 돼. 보니까 또 장관도 장관이구나. 완전히 열이 빠져 있거든. 청사가 그냥 완전히 털렸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천공 요새 다시 만납니까 어떻습니까라고 유승민 후보 물어보잖아요. 관계 끊었다고. 관계 완전히 끊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당선 이후에 4월달 인수위 시절에 취임 전에 결국 대통령이 어디를 관저로 쓸 건지를 천공이 결정해줬네. 다니면서 점을 봤네. 그러니까 뭐 점을 받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녀가면 바뀌었다. 요건 팩트다. 아니 그러니까 다녀갔다는 건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계속 움직였다는 거 대통령 우리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그때 외교부 장관 그거 나왔을 때 육군 총장 그 외교부 장관 공간에 CCTV 다 설치돼 있다. 그거 까자 이랬거든요. 그렇지, 그때 말씀했어요. 그때 나는 뭘 알고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니, 아 내가 아는 얘기를 아는구나.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개털이더라고.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침묵 지킨 거야? 7개월 아니 그래서 내가 민주당에 설명을 해줬지. 이건 제가 군사 전문가라서 네. 이쪽 계통은 그때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던 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에 조금 입장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 이 정보 관련해서 협박도 받았고 감안해서 좀 적당하게 그 국방위원들 동원해가지고 말이요. 좀 국정감사 때도 좀 파보고 뭐 좀 해보라 그랬지. 그랬더니 전부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더만 답이 없어. 야, 근데 저는 답이. 제가 이 야, 진짜 짜증 열받네.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 제가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한 게 아, 저도 그래, 저도. 왁자지껄 재미삼아 나와가지고요. 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막 흥분되는 게 이 기자들이 아마 오늘 이 방송 보고 엄청나게 기사 쓸 것 같은데 안 쓸걸? 아니. 난 안 쓴다고 봐. 그래? 왜 이걸 안 써? 이걸 어떻게 써요? 천공이 기자들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요즘 인수 언론이 시절에 그래.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털을 보러 다녔는데 그걸 안 쓴다고? 아니 나 감옥 가. 아니 여기서나 해. 아이고. 아니, 벌써 스픽스에서 장사하려 그래. 그냥 놔둬 나 좀 편하고 조용하게 스픽스가 살래 쓸거 아니에요. 나도. 스픽스는 스픽스는 당연히 쓰고 쓰겠지만. 제가 받아서 쓰고 네,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두 군데 쓰고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다. 진짜. 자, 그럼 아니 그러면은 육참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꾼 것 이것도 국정 개입 아닙니까? 개입이죠 당연히. 아, 농단이지. 농단 차원이라.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계종 선임도 아니고 이상한 아니 그런데 하여튼 한 정가 가지는 17번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모 언론사에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취재원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시라. 그래가지고 그 경호처장한테 질의서를 보낸 거예요. 육군 총장한테도 보냈고. 근데 둘 다 부인하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쓴 거죠 기사를. 이걸 기사를 못 쓴 건데 그래서 내가 실망을 많이 했던 거죠. 어렵게 취재한 건데. 그 부인하면 그럼 사실이 없어져 버리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언론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인했다고 한 줄 넣어주고 그냥 쓰고. 아니 근데 그 말은 안 맞는 게 당연히 부인하겠지. 이분이 얘기한 걸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팩트 체크하라고 항상 하잖아요 우리 한 그러니까, 장관님이. 근데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면 김종대가 그렇지. 거짓말로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아니지. 내가 확인해봤더니 고통을 또 줘야 되겠네. 고통을 줘야 되겠네, 이제. 나오는 거지. 그 언론을 잘못 골랐네. 언론을 잘못 골랐냐고. 고통 받으시겠네. 고통 받으시겠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 두 명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지. 차라리. 근데 이게 취재 녹취를 해야지, 녹취를 절차가 전화해가지고.
그걸 안 물어볼 수는 없죠. 확인 취재는 해야 그럼요, 돼요. 해야지, 이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야 이거 그 사건이 비슷하다. 첼리스트가 가서 거짓말인데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네. 서초 경찰서 가서. 와, 이건 차원이 다른. 아니 그러면 나도 공개예요. 경찰에 붙잡히면은 왁자지껄 먹다가 한 얘기는 뭐 그냥 술 먹고 한 얘기입니다. 이래야 되는 게. 나 보고 안 해줄 거야 나 지금.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니 일단 보통 받으시고 사식은 넣어드릴게요. 보통 받으시면 아이, 우리 다 왕자지가 좋아하고 사식 아 그러면 넣어드릴게요. 그거 2개 말고 딴 것도 한번 해봐. 와, 그러면은 아니 우선 저 교수님 그러면은 예. 지금도 그 CCTV를 돌려보면은 천공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어버렸겠죠.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근무자들을 다 제거를 할 정도로 보안 조치를 하고 갔다면은 CCTV 정도는 당연히 막아버렸겠지. 의식했을 거고 아마 꼼꼼하게 체크했을 근데 거예요. 그날만 CCTV가 가동이 안 됐다면은 그 자체도 따져볼 만한 거죠. 그렇지. 그 자체만. 그리고 국가기관은 또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런 그럼요. CCTV는 그 임의대로 없애고 할 수가 없는데. 아니 고장 났다는데 뭐 어떡해요. 일부러 고장 난 것도 아닌데 고장이 나잖아. 항상 고장 나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어쨌든 그 고장이 났다면은 왜 하필 그날 그 그건 고장이 모르지. 너무 났느냐? 안타깝지. 한동훈 그 장관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근데 스토킹 그거의 그 범죄를 저지를 때는 블랙박스에 잡혔다고 있다 그러더니 야 이번에 청담동 갈 때 그럼 블랙박스 있냐? 이제 또 없다 없대.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있고 필요 없을 때 없어져요. 항상 그래요. 네, 기록들이. 블랙박스는 항상 그런 용도예요. 블랙박스는 다른 용도가 없어요. 우리가 변호할 때 항상 그래요. 블랙박스는 항상 필요할 때는 나타나는데 유리할 때 나타나고 불리할 때 나타나고. 또 자기네가 이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나타나. 너무 신기하게. 근데 지금 저 김종대 교수님 말씀은 요거는 아 잠깐만.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이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 취재하신 거예요? 김종재 교수님은. 군입니다. 그렇죠. 군. 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정확한 거지. 거기 현장에 있었던 있었더라. 사람의 진술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어느 예. 라인에서 지휘 이거를 개선상에서 취재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지휘 거네. 개선상에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지휘계통이 누군지 대강 찍으면 되잖아. 그분들이. 라인을 밟아 올라가니까 그게, 장관까지 가기 전에 있을 거 보상에서 아니에요. 약간씩 사람들이. 넓어지지. 그렇지. 지휘가 상급 지휘관이 있고 상급자가 있는데 그 참모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취재원을 이번에 왜 찾을 수 저기 윤핵관이 왜 저 대통령 공간 가서 그 왜 저 얘기한 밥 거? 먹은 거 4명이 가서 누가 얘기했냐? 북구 동반 그 취재원 거의 밝혀진 것 같은데. 권성동이라며. 아니었어요? 그 보좌관이라던데. 그러니까 권성동 라인에. 왜냐면 자기는 열받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당사자에서 보좌관으로 넓어지죠. 그렇지. 정보는 공유하라고 그럼, 있는 그럼. 아니 거잖아요. 보세요. 권성동 보좌관이라는 게 밝혀졌어. 대통령 가만히 있겠어요? 그 권성동 보좌관은? 고통을 알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권성동 의원, 내가 만약 권성동 의원이면 나는 그 보좌관을 잘라. 그리고 뒤로 뭔가 해줘. 왜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흘려준 거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을 잘라주긴 해야지.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권성동 보좌관 입장에선 이걸 언론에 흘림으로써 자기 의원한테 여전히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걸 권성동을 리크한 좋아하겠지. 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그러니까 좋아하겠지만 어. 대통령 싫어한다니까요. 매우 불쾌했대요. 어쨌든. 대통령이야 그러겠지. 그리고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짜증냈대요. 거기에 짜증 내겠지 그럼 안 돼. 정지석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는 정지석 그랬을 거야. 아니 나도 마누라 있는데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분 안 좋았대요. 그치 나도 마누라가 있는데. 아 기분이 안 좋았대. 어. 마누라 없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 이거는 그 부인들 불러 모은 거는 김건희가 불러 모았을 거예요. 자기가 끼고 싶은데 이 부인들 불러야지 낄 명분이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령관은 김건희였다 그래요. 주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가 밝혀지는 거죠. 우리 부인님이 계셔야지만 중요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치. 중요 정보를 논의한다. 부인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중요 정보는 말할 수 없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변희재 대표하고 토크에서 했었는데 그럼 김건희가 왜 그 윤핵관들을 불렀을까? 왜 소집을 했을까? 강신업. 강신업 당대표 만들어라. 강신업 만들어라. 딱딱 이제 해서 바로 강신업이 지금 출마 아니, 선하고 왜냐면 그 모임 있은 다음에 바로 나오고. 나오고. 그렇지. 윤석열 동상 만들겠다 확 맞잖아요. 윤석열 동상 만들고 김건희 동상 만들고 토리 동상 만들고. 주제가 바뀌었는데 몸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이쪽으로 예. 아니 그런데 이야기가 사실은 이 후속타도 있어요. 뭐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뭐 방송 시간이 아니, 엄청나- 아니, 괜찮아. 15분 남았어. 15분. 20분 남았어요. 20분. 야,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아니 그래서 내가 제보한 언론사가 이제 육군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 육군 총장이 옷을 벗었잖아요. 그리고 비서실장도 옷 벗었어요. 요즘 다 개털됐거든. 이제 편하게 얘기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것만은 그만 좀 취재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이 아니래. 오늘 왜 이래요 이거 진짜 한잔 오늘. 드세요. 아니 내 얘기는 한잔 더 드셔야 아니 됩니다. 내 얘기는 아니라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줄 건데 지금 얘기해야지. 자, 이래야 나도 자주 나와 한잔 먹고, 출연하고 한잔 아니 먹고. 왜 자꾸 찌고 그래 나 지금 먹어야지 이게 나오지. 왜 자꾸 나 술 먹이고 그래 내가 책임질게. 자, 원샷. 원샷. 뭐지? 이분들 되게 건전한 거야 지금. 저는 어제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제가 어제 많이 되게 마셨다. 건전한 거야. 어제 많이 마셨다. 예, 노변호사 이름도 생각 안 난다. 그럼 이걸 이제 오늘 방송에서 나갔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거 볼까요? 요거 화제 될 겁니다. 화제 될 거고. 볼까? 봤다 치고 하여튼. 보지 말라 그래야지. 그런데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거나 바로 꽃통 주기 위해서 고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는 우리를 부인하세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말렸어요. 저는 말렸어요. 변호사가 한다고 하죠 누가 도와줍니까 그런데 다음 얘기는 다음 얘기. 제가 이제 또 차츰 우리 그 스피스 시청자들에게만 단독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갔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말하기 전에 자, 사라진다니까. 그러면 아니 그 말 하기 전에 사라진다고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먼저 말을 해줘야 돼. 변호사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만약에 저게 대통령실 뭐 이전 관련해서 실제 천공이 움직였다. 그렇게 되면 저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 어드바이스 아니에요. 어드바이스.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천공 요즘 다시 만나가지고 아니 어드바이스 좀 받았으면 이렇게 대답하나? 그렇죠. 아니 천공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린하겠지만. 아니 가기는 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갔는데 그 사람 때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증거는 없지만 갔다는 행위 자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냐고. 국민들은 기분 나쁘고 국민들은 납득을 안 기분이 가겠지만. 나쁜 정도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정농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대통령이 부인하겠죠. 내지는 관계자들 전부 다 부인하겠죠.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럼 본 사람만 바보네. 그렇지. 천공한테 물어보죠. 천공한테. 그래서 내가 너 갔느냐? 네, 갔냐고. 우리가 그거 안 했을 리가 없죠. 천공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거든. 갔대잖아. 천공 사무실로 갔죠. 아예. 갔다 용산 사무실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얼굴이 약간 알려줬어. 그래서 사회부 기자들하고 팀을 짠 거지. 그래서 갔더니 그 용산에 법회하는 대로 간 거라고. 건물에서 막들의 경비원이. 그래서 왜 오셨냐 그래서 아니 저 상담 좀 받으러 갔는데 상담 얼른 들어가. 이래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법회하는 날을 기다려서 이제 갔는데 그 저기 신분을 다 확인한 극소수만 법회에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잠입 실패. 그래가지고 두 차례 잠입 실패했다가 결국은 이제 천공의 언론 담당 특보를 이제 접촉을 한 거죠. 천공의 언론 담당 특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요즘에 천공 대박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맨날 술 먹고 다녀. 그 언론 담당 내가 특보랑? 그 급한 그 기자랑? 사회부 기자하고 기자하고 특보하고. 거기 특보하고 맨날 술 먹고 다녀. 그럼 정보가 좀 나와야지.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어. 집무실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간 걸 인정했어요. 그 사람 정황이 언론 있다, 특보도. 정황이 있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공의 워딩을 따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연결을 해주기로 약속까지 받고 이행이 안 된 그 거예요. 기자가 그럼 이행이. 넘어간 거네. 자 제가 이행이 안 된 거예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확인이 언론 거기서 안 돼. 기자가 특보는 넘어간 거야. 언론 특보는 천공이 그 자리에 갔다는 사실은 인정했어요. 아까 말씀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건 그다음 이야기고 아니 갔다는 확인가 안 됐어요. 언론 확인을 안 특보는 그 해줬다. 사실을 모르니까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인터뷰도 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기자가 넘어간 거야. 실행을 안 이거는 한 그 거지. 기자가 배신자 이제.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확인은 실패했습니다. 야 근데 이건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확실한 팩트인데 고통은 당하겠다. 저기 누가 이제 진술을 확보 못했구나. 이제 사실은 뭐 청담동 첼리스트의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다만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신빙성이 높은 것이 공식 라인을 통해서 나온 정보란 말이에요. 공식 라인을 통해서 나온 정보. 이걸 뭐 그냥 거짓말이다라고 딱 덮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에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분들이 퇴직이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취재를 한 겁니다. 게다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 나와서 술 먹고 한 얘기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그분들이 사건이 벌어질 때 다 담당자들이었고 지휘관이었고 참모였다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얘기다 이런 거. 그렇지. 신빙성 현직에 있어. 있을 때 취재한 겁니다. 예. 네, 요거까지만. 아니 사실이라고요. 저는 제 감으로는 100%. 제가 보기엔 내가 봐도 제가 보기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 이제 개건 교수라고 그랬죠 연세대학교 네. 잘린다 이제 좀 있으면 연세대 통일연구원 잘려 근데 이제. 여기 개관 교수에 누가 같이 있느냐? 서욱 장관이 같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대학원 수업을 맡다가 구속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수업이 빵꾸 날 거 아니야. 너무 그 재밌다. 수업에 내가 대타로 들어갔다가. 야 형님도 수박 전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는 중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거야. 네. 그래서 다시 잘렸구나, 강의해요. 그래서 잘렸구나. 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수업 한다는 거야.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이미 잘렸다는 얘기 이미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기 나는 개관 교수하고 거기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 지금. 네. 매교수. 그 요번에 또 그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되시면 또 서욱 교수님이 그 대신 들어가시면 되겠네 우리. 대타를 떠주시는 거야. 난 그런 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야 아 너무 재밌다. 오늘 대박이야 대박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완전히 오늘 마지막 회예요. 다 잡혀가겠는데 지금. 다 잡혀가서 방송할 사람이. 우리 마지막 회를 큰일 아이고, 났네. 마이크. 내 마이크 떨어졌어. 근데 많이 그 들으세요. 생각보다 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천공에게 뭐 만나지 않는 거는 많을 수도 있어요. 전화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천공에게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은 끝까지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안민석 의원이 질러가지고 영웅영왕 조문 그거 천공이 너 귀신 나타난다 그래서 못 간 거 아니냐. 전무체가 다 보도했어요. 그러면은 도어 스태핑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양심이 있네. 아니지. 천공을 무서워할 수가 있죠. 천공을 무서워하면 천공을 그럴 수 무서워하면서 있지. 그런 거예요. 아 천공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부인도 그리고 못해. 천공은 뒤에서 하면 되잖아요. 꼭 자기가 움직인 것처럼 타이밍 맞게끔 이 지령 내리는 영상을 그 타이밍에 딱 올려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대통령실이나 어디서도 이 사람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런 말 자체를 한 못해.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은 말을 하기 전에 천공을 고소하겠죠. 고소하든지 불러다 놓고 아주 조지겠지. 아니 나는 내가 만약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 대통령이면 천공이 윤석열하고. 난 천공한테 차라리 돈을 많이 주고 앞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나한테 조용히 나한테 조언을 해줘라. 난 그럴 것 같아. 근데 꼭 그 자기가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해서 나서는 걸 좋아하나? 항상 그래 항상 그 할로윈 때도 그랬죠. 이번에 노조 탄압도 그랬지. 꼭 그 타이밍 때 올려 자기가 지령 내리는 영상을. 그 공명심이 있나 봐. 뭔가 다 자기가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라는 걸 대통령이든 누구든에게 알리고 싶은 거지. 국민들에게. 그래서 국정조사 때 불러야 돼. 부르면 나올 수 있다 이거. 증인을 불러야 부르면은 돼.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천공이가 뭐 무슨 소리든 다 할 그래서 거예요. 제가 안민석 의원한테 아침에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조사 하게 되면 천공을 꼭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월요일 날 제가 용해인 의원을 또 제가 인터뷰를 할 건데 용해인 의원이 국정조사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용해인 의원한테도 부탁을 할 거예요. 천공을 꼭 불러달라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적어주면서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이 그때 움직였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그쵸.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러니까 거고 반드시 인정만 불러서 하면 보내야 돼. 인정만 하면 제가 이런 봤을 얘기가 더 겁나.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끝나는 증인으로 거지. 나가셔야지. 이제 국정조사 끝나는 증인으로 거지. 나가셔야지. 끝나는 거지. 아까 출연 중단됐다고 법적 조치를 일단 다 받고 우리가 왔나 이러고. 아니 그냥 혼자 해. 우리까지 다 같이 걸려 들어갈 건 없잖아. 아니 뭐 저는 같이 잡혀가 드릴게요. 아니 내가 여기서 최초로 다 밝히는 거니까 다 공범이 되신 거니까. 아, 저는 기사로 오늘 가서 기사로 난- 쓰고 난- 난- 제가 난- 또내 방송에서 떠들 거니까. 난 듣기만 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관계 없어요. 아니 우리 김영민 우리 목사님이 오늘 특종 하나 발굴했다는데 그 또? 천공 예술을 깠다면서요. 예, 아, 그거 예술을 봅시다. 깠습니다. 우리 천공께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용. 지금 저 천공의 그 정치적 지배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만든 김사만이니 김장환이니 또 아웃사이더 아싸 전광훈이 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왜요? 저 진짜 빠따맞을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어? 우리 저 김디모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이제 평화나무의 그 기독교 회복센터장이신데 그분의 비유를 제가 들자면은 이 인간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부활한 다음에 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중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정확히 들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자 워딩은 2014년에 했던 워딩인데 2014년. 아직도 지금 영상이 살아 있어요. 네, 한번 보죠. 자, 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이전에 한 걸 보면은 가롯 유다 베드로한테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가 그 고난당한 상황임을 빤히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데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는 죽으면서 뭐 아버지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얘기하는 거는 그 가짜야? 책임전가고 자기가 그렇게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실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미련한 거라고. 미련해서 매달려 죽은 거라고. 예수님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 그건- 미련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실제로. 천공이 말했다고? 네, 천공이. 아 천공인가 예수를 욕하는 거야 지금? 욕하는 거야 지금. 미련한 예수야 이렇게? 네, 그렇지. 참네요. 천공은 예수님이 미련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래서 죽었다. 부활한 건 그럼 설명을 어떻게 해? 그건 설명을 해야지. 부활 얘기는 그 부분이 뒷부분이 있는데 부활은 그냥 뭐 실제 육체 부활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전공모사도 비슷한 얘기 안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까불지 까불지 말라고. 말라고 얘기했죠. 예. 아, 그것 때문에 뭐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뭐 정광훈 목사는 원래 무속 이 주술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혐오감을 가진다고? 네, 잘 어울리는데. 이 박근혜 정권 때 사실 내가 전 목사하고 친해진 게 그런데 박근혜 정권 이제 이 말기 때 위험해졌잖아요. 그때도 보수 애들은 정권이 망하자마자 한 자리 받으려고 박근혜 찬양하고 있을 때 진짜 저하고 전 목사 둘만 박근혜 위험하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둘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 이 탄핵 벌였을 때 저하고 입장 갈라진 게 정광훈 목사는 박근혜 최서는 무속에 빠져서 자기 이 목사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 탄핵은 하느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인데 지금 이 천공이 지금 뒤에 있는 거 알고 김건희 무속인 거 알아. 그래서 대선 때 정광훈 목사가 김건희한테 쌍욕을 퍼부면서 회개하라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만세 부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줘야지 정광훈한테 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가지고 이제 대놓고 예. 물어봐야지. 하여튼 본인은 지금까지 무속과의 전쟁이 자기 사명감이라 그랬는데 지금 천공 만세 윤석열 만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광훈 목사가 결단 내려야 되는 거죠. 아 그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어떤 거예요? 정광훈한테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상을. 그래 천공이 무섭지 않으면 한번 해보라고 천공 붙어보라고 그럼 그랬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대통령하고도 싸우란 얘기잖아. 그렇지. 아 그럼 그분이 대신 싸우면 되겠네. 우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이 목사들이 말이죠. 네. 당시 대선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9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때 네. 그때 그 당시 보수 개신교계가 믿는 사람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면서 김영삼이 또 92년도. 이명박을 밀었단 말이에요. 어. 장로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독교인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들이 말이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 윤석열 이 천공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천공을 배격하고 이재명을 밀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이자들은 지금 천공한테 가가지고 아니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안수 기도해주고 또 무속 논란에 휘말릴 때는 또 불러다가 안수 기도해줬어 김건희를.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걸 설명을 해야지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정치적 칼라가 그럼 나한테 화를 내요. 무서워 죽겠네. 다시 아니, 말해. 보수 극우니까 그 칼라. 이해관계가 다 가서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참 천공은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천공이지. 자기 종교가 천공교죠. 아니 법원에서 예.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천공교주니까. 예, 판결문으로. 아이고 그 17번 전과할 때 예, 그 판결문에 저거 간통 불륜. 사건. 간통 네. 사건. 그 아유. 자기 돈 없을 때 무덤에 가서 귀신들한테 용돈 받고 다닌대요. 네, 귀신들한테 용돈 받고 다닌다고 자기가 얘기한 적 있어요. 야 진짜. 근데 떨리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재밌는데? 통나거나 괜찮습니까? 아니 저는 이런 긴장이 저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영혼을 스스로 떨게 만들므로써 각성되고 이렇게 다 지켜줄까요 노변이? 내가? 내가? 아나 뭐 무료별로 아니야 무료 변론 해주겠지만 무죄는 못 나와. 이거는 깜빵행위야. 내가 무료 변론 해줄게. 근데 깜빵행위야 내가 봤을 때. 내가 접견해줄게. 집사 변호사 이런 거 해줄게. 집사면서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해. 그거 내가 해드릴게. 예. 근데 아니, 깜빵 김건희 가시는 건 어쩔 수 관련해서는 없어. 대응을 하는데 천공 관련해서는 아예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천공 관련해서 일체 대응 안 합니다. 아 그럼 우리가 천공을 막 욕해도 괜찮네. 네, 대응해. 김건희가 위험하다는 거지 천공은 아예 대응을 안 해. 대통령실 이전 그러면 틀을 다음번에 또 깔게요. 오늘 다음번에 또 깝니다 제가. 아 그렇게 많아요 깔게? 정말 너무너무 놀랍네요. 그럼 아까 우리 그 배신자 기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배신자 기자에 대해서.
배신자 기자. 그 현직에 있습니까 거기잖아. 아니, 요 기자 왜 그렇게 열심히 돼? 노력했어요. 2개 언론이 떴는데 근데 왜 안 요즘 됐을까? 기자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취재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기자들이 안 쓴 얘기만 긁어놔도 대한민국에 수북하게 터져. 근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인했다거나 둘째는 어떻게 해도 데스크에서 자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자들의 이 기사로 나오지 않은 이런 정보는 지금 세고 셌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떻게든 확인을 받아보려고. 그런데 저작권은 저한테 있고 그러나 확인만 하면 네 거다. 이래가지고 연락했지. 근데도 실패한 안 돼. 거죠.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기자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무 아쉬워합니까? 다행스럽게. 그런데 양심 있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몸은 변한데 뭔가 하여튼 뭐 하고 싶어 마음은 했습니다. 예.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우리 둘이? 아니 그래서 제가 해결책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요즘 너무 걱정 천국 마시고.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현역 의원이 중진 의원인데 그 천공하고 매우 가깝다고 평가받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데 왜? 글쎄 접견비가 있나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니 법회도 극소수만 하고. 근데 진짜 그 접촉면이 있는 데는 하동이에요. 하동이 왜요? 그 최참판댁 문화재. 음. 거기에 그 천공에 지금 본산이 조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거기 땅도 하동에 사고. 그거 모르셨습니까? 간판도 거기 크게 마을 사람들 다 걸어놨다가 합니다. 군청에서 이제 다 떼내고 이렇게 거기가 그 일대 전답 가옥들 그 매입하고 해가지고 여기 세계 국산차 세계화 운동본부 해가지고 한국차, 녹차, 설녹차 많잖아요. 이거 세계화 운동을 거기서 그러면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예. 우리 5명이 이 멤버 예, 그대로 하동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아니, 다음 주 수박 나와야 되는데. 아니 수업 필요 없어. 우리 5명이 그대로 가는 거야. 한 차 타고 예. 하동에 가서 성지 순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밥 먹고 주변의 동향을 살피고 한번 취재를 해봅시다. 이런 게 취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천공의 또 수제자로 다 우리가 그렇지. 들어가는 그래서 거지. 성공이 우리를 예뻐하겠지. 우리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인 정보도 많이 알고 진짜 본질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요일인데 괜찮아? 일요일에? 금요일 녹화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녹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거 가서 목회하세요. 가서 근데 뭐 그냥 가서 하면 되잖아. 취재가 되나 가서 아니지. 그냥 여기 배경만 보여주나? 아니 그러니까 할수 스토리는 있어. 다 짜놓고 스토리 가야 돼. 있다니까,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할 때. 거기가 그거 일단 등기를 떼보면 다 천공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기에는. 거기에 이제 신도들 명의로 산 게 많아요. 그렇지. 그럼 신도가 누군지 나오겠네. 그런데 거기에 큰 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은 재밌는 일이 나옵니다. 아, 또 뭐가 있네. 딱 보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저도 취재를 더 네, 하고 네, 좋아요, 의원들 좋아요. 취재해서 다음 주에 천공 2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말 진실의 어허. 보고로 만드는 와, 여러분 너무 좋네요. 오늘 이 방송 100만 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네. 보니까. 사실 목숨 떨려. 걸어야 돼. 떨려.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이건 뭐 추측과 상상의 영역인데 그 이상이라고 했다면은 진짜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국정 개입. 맞아요. 아니 김종대 의원님은 제가 아는데 절대 빈말을 안 하시고 디테일이 정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 굉장히, 추가로 알고 계신 내용이 국정 개입과 연관된 겁니까? 네. 와, 정확히 말하잖아요. 다음 거는 돈이에요. 야, 그거 들으면 진짜 더 자빠지고. 아니, 알고 근데 계세요? 왜 내가 천공 전문가가 돼요? 오늘 이렇게. 취재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국정 개입하면 탄핵 사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최순실 씨도 그래서 이게 단초가 됐던 거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인수위 있겠어요? 시절에 아니, 천공 아니어도 끌어내니까 천재인데 천공까지 껴주면 고맙죠. 그래요? 네, 그거 말고도 끌어내는 사람은 천재인데. 그럼. 한번 그럼 갈 수 있겠어요? 네, 본인? 가능하죠. 아니 거기 가서 교회에서 갑시다. 이거 하면 되잖아. 아니면 이제 용산의 그 비밀 법회당 앞에서 한번 포장마차 차려놓고 하면 되죠. 그것도 괜찮고. 한번 갑시다. 아, 이거 너무 자, 오늘 저희가 매우 위험한 방송, 선정적인 방송,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윤석열 정권 정권 받아서 떡볶이가 막 목구멍에서 자, 먹어. 아니 알았어, 기어 올라오려고 그래. 아니, 먹어. 못 먹어. 뭐 먹어? 자, 윤석열 정권 발칵 뒤집어 보자보다 이거는 2배의 충격을 가지고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김종대 의원님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왜 그래 또 사식이나 잘라줘. 자, 저희가 그 또 일주일 동안 제가 막 준비해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 더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머리를 짜고 노력을 다 해가지고요.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100만 회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스픽스 지금 15.6에서 멈췄다는 거. 여러분 구독, 좋아요를 눌러야지만 이 영향력, 매체 영향력이 커져야지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우리 돈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 떡볶이만 맨날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떡볶이가 왜 어땠어? 순대도 맛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반드시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이 방송 여러분들에게 또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방송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